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이 과장이 아닌 게 저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가게 하는데 알바 공고 올리면 지원자가 40명 넘어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뭐 지방인 일자리 없고 뭐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서울마저도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 힘든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게. 서울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일자리 많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게 맞아요. 일자리가 많긴 한데 근데 좋은 일자리는 서울도 많이 없어요. 일자리 수가 많은 거예요. 왜냐? 인구 수가 많으니까. 사람이 그 좁은 데 많이 사니까 당연히 뭐 상가랑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거지. 고수익 일자리는 서울도 많이 없어요. 어차피 지방 사람들 서울 올라가도 돈 많이 버는 일자리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단지 지방보다 그런 오피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칼라 일자리, 사무직과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많아요.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죠. 예, 서울은 이제 상가가 많고 그리고 자영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타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서울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아르바이트 뭐 돈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가 아닐 텐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경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사람과. 그러면 한 명만 일하고 나머지 일을 못하고. 이분도 뭐 사람 뽑는데 뭐 시급을 많이 줘가면서 사람 뽑질 않을 거야. 아마 그냥 법정 최저시급? 예. 뭐 더 준다면 최저시급에서 한 2, 300원? 뭐 더 얹어주겠죠. 서울도 알바 사이트 보면 대부분 최저시급이에요. 뭐 돈 몇 푼 더 주는 거 없습니다. 서울이라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의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빠듯하거든.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 쪽의 자영업자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창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지방에 자영업하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이제 권리금이나 보조금 이런 걸 더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창업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서울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이 권리금 보조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월세도 많이 나가겠죠. 월세나 그런 재료비 같은 것도 더 많이 나가. 똑같은 재료비를 하더라도 서울 쪽에 재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동선이 길다 보니까, 예, 좀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도 요즘 망하는 곳이 많아요. 폐업이 더 많죠, 오히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예. 우리 서울이 그런 주요 상권 있잖아요. 뭐 홍대, 이대, 신촌, 뭐 경리단길, 가로수길 이런 것이 보면 뭐 폐업한 거 널려 있잖아요. 이게. 거기가 자리가 좋은 곳인데 뭐 자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덜 사먹는데 내 건물도 아니고 어차피 남의 건물 가서 장사하려면 권리금 많이 내고 월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되는 거 가지고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장사가 좀 되나 봅니다. 예. 이 댓글 적으신 분은 다행히 뭐 장사가 잘 된다면 다행이죠. 요즘 워낙에 안 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알바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손님이 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낫다는 거죠. 요즘 알바 안 쓰는 곳도 많아요. 왜냐 장사가 막 안 바쁘니까 그냥 사장이나 뭐 그냥 가족들만 해가지고 사람 안 쓰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바쁜 시간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때 바쁘자. 그럼 점심시간에만 일할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저녁 끝나고 나서 시간이 바쁘다. 그럼 그 시간대만 일할 사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왜 당근알 보면 그렇잖아. 당근알 보면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뭐 오늘 저녁에 한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일할 사람. 그러니까 뭐 계속 꾸준하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일할 사람. 이렇게 뽑잖아요. 이게. 뭐 급점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즘 아르바이트가 뭐 구하기도 힘든 거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근무 시간이 너무 작아요. 이분도 근무 시간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분도 제 생각인데 아마 평일이 아니라 주말 알바? 알바도 평일 알바가 있고 주말 알바가 있잖아요. 평일에 웬만하면 사람 잘 안 써요. 왜냐면 평일에 안 바쁘니까. 주말에 막 일할 사람 뽑는데 주말에 일할 사람 뽑아도 아마 주 15시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14시간 정도만 일할 사람 뽑습니다. 서울도 알바 자리 보면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이에요. 아니 왜 주 15시간 미만의 사람 뽑을까?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요즘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 네 글자에 예민합니다. 주휴수당. 이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이제 주 최대 근로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최대 근로 시간이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일한 거 합친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 그러면 최저시급 곱하기 3 해가지고 지금 1320원이니까 정확히 39,060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부담스러워 이게.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돈을 이제 안 주기 위해서, 안 준다기보다는 이제 주휴수당 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 15시간을 안 채우는 조건으로 사람 뽑는 거예요. 이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제 생각이. 이런 곳이 꽤 많아요, 여러분. 거의 한 가게 10개 있으면 한 8개가 이런 것 같아요, 8개.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곳은 그냥 주휴수당 줘가면서 장시간 고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정말 드물고 웬만한 이제 음식점이나 뭐 편의점 이런 곳은 이제 주휴수당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사람 뽑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제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는데 목돈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모으기는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에 풀칠한 정도. 그러니까 뭐 용돈벌이, 뭐 학원비, 뭐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라는 겁니다. 알바도 이제 근무 시간으로 많이 갈아 넣으면 돈이 돼요.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는 뭐 50시간, 60시간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땐 그 힘들다 생각 안 했어. 뭐 72시간, 73시간도 한 적 있고. 이제 그렇게 안 시킨다는 거지, 절대. 예. 그러면 알바를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 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알바 하나 뭐 구하는 것도 힘든데,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로 뭐 이렇게 생계 유지하는 건 좀 빡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알바를 뽑는데 수십 명이 지원했다는 알림이 안 뜨고 1시간 이내로 연락해도 지원자 80%는 연락을 못 받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에요. 예,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 아니면 뭐 대학생, 취준생 아니면 나이 먹고 뭐 권고 사기 당한 분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뭐 알바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쉽지가 않다. 일단 알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알바 수가. 보통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이 자영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자영업이 많이 폐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폐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가게도 보면 잘 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네. 정말 뭐 사람들 미어 터지고 가는 가게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 주변에 가게도 보면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10테이블 이렇게 있으면 한 2테이블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럼 알바 써야 될까? 알바 쓸 이유가 없죠, 이게. 아니면 손님이 아예 없는 가게도 있어요, 이게. 텅텅이 가게. 왜? 가게에 이제 그 건물 보면 통일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의 반도 안 찬 가게도 많아요. 그럼 알바를 써야겠습니까? 안 쓰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유소 알바, PC방 알바 많았는데 주유소도 거의 망했고 주유소도 요즘에 셀프 주유사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안 씁니다. 그냥 소장 한 명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바할 때는 셀프 주유소 없을 때는 보통 알바생 한 두세 명 쓰고 소장 한 명 있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뭐 주유소 이제 주원 알바를 거의 안 뽑습니다. PC방은 뭐 거의 다 망해가지고 여자분들 PC방 알바 많이 했잖아. PC방 알바도 거의 없어 이제. 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서빙 알바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 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 그나마 있는 게 편의점인데 편의점 요즘에 이제 점주님들이 근무를 거의 많이 뛰다 보니까 알바생을 뽑는다 하더라도 많이 안 뽑아요. 예, 일반 식당은 거의 바쁠 때만 잠깐 뽑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양이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돈이 급하면 뭐 아르바이트 해야죠. 이제. 예. 수십 명이 지원해도 지원했다는 알림이 안 뜨고 알림이 뜨고 1시간 연락해도 지원자 80분 연락 못 받습니다. 사실 뭐 알바 사장 입장에서 바쁘니까 연락 뭐 못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못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면접 본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지원해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 알바 공고 올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면접봤는데 얘가 정말 괜찮은 거야. 경력도 있고 인상도 좋고 그냥 바로 뽑아버려. 그럼 나머지 사람도 지원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연락 못 받는 경우 그런 거예요. 뭐 사장이 바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알바 뽑아가지고 끝났다거나. 이분도 좀 상심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야, 뭐 내가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겠다는데 야, 이거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 진짜.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앞으로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적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영업이 많이 힘들잖아. 아마 작년에 역대급 폐업을 했지만 올해는 더 역대급 폐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엔 더 힘들 거고. 그럼 사람들이 적게 사 먹겠죠. 그럼 매출이 안 올라오겠지. 매출이 안 올라오면 뭐 배달 주문이나 외식 손님들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안 바쁘잖아. 안 바쁜데 사람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내년에는 이제 알바생 인원을 더 줄이거나 알바를 안 쓰는 거 더 많아질 거야, 이게. 그러면 알바청이 줄겠죠. 아르바이트 나오는 것은 다 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영업이에요. 근데 자영업이 안 좋잖아, 이게. 거기다가 내년에 악재도 있고. 그 내년에 최저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700원. 380원이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1,700원 줘가면서 아르바이트생 쓸까요? 그런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인원을 줄일 거예요. 인원을 줄일 겁니다. 그럼 알바 자리는 더 박터질 겁니다. 지금 일하는 분들도 내년에 뭐 아르바이트를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튼 요즘에 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하세요.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십시오. 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